안녕하십니까?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 후 월 200 들어오게 하는 방법 8가지 준비했습니다. 연금공단 조사 결과로는 은퇴 후 노후 적정 생활비로 부부는 월 277, 개인은 177만 원이라 하죠. 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가 월 198, 개인은 124만 원. 제 구독자님의 글을 소개하면 제가 남편 퇴직 후 2년을 살아보니 200이면 간신히 먹고 사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250 정도면 조금 여유가 생기고 300 정도는 돼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따박따박 월 210만이라도 들어오면 나머지 자금을 계획하는데 여유롭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퇴 후 월 200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방법, 회사에 다닐 때 30년 국민연금 불입하면 된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이 채 못 되는데 무슨 말이냐? 반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은 7, 80년대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1990년대, 2000년대 은퇴해서 지금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작되었으니 이분들은 낸 돈에 비해서 혜택은 크게 받고는 계시지만 사실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낮은 겁니다. 하지만 곧 국민연금 200만원 받는 분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국민연금이 정착하던 시기에 가입하신 베이비붐 세대가 연금 개시할 연령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올해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 15,290명, 2배 넘게 급증. 왜? 바로 말씀드린 이유 때문인 겁니다.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 분명합니다. 자, 현재 구조로는 월급을 194만원 받는 사람이 30년 불입하면 65세부터 7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로 대기업, 중견기업에 취업해서 비교적 높은 연봉 받으면서 30년 넘게 꾸준하게 직장생활을 해오신 분들, 국민연금 수령액이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직장생활을 꾸준하게 30년간 하시면서 국민연금을 빠지지 않고 내오신 분들이 납입보험료 합계액은 대략 1억 원 안팎이지만 이분들이 63, 4세부터 수령하는 연금이 월 200만 원을 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은퇴자, 노후자금의 50% 이상을 이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방법, 은퇴 후 목돈이 있어서 가치 있는 배당주로 운용 시, 자, 기업 내재 가치가 있는 배당주로 노후자금을 운용한다 했을 때 똘똘한 배당주 연 7%대 있습니다. 세후로 6.5% 이상 되죠. 역산을 하면 목돈으로 3억 7천이 있어야 되겠죠. 3억 7천 곱하기 6.5% 하면 2,400, 월 200만원 됩니다. 단, 기업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셋째, 우량 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 일반 시중은행, 지방은행 말고 우량한 금융지주를 말씀드립니다. 5% 중반, 최근 5.7%도 발행되었고요. 통상 5년이죠. 보통은 이자 지급일이 분기별인데 최근엔 은행들이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죠. 매달 이자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큰 금융상품임에도 채권 투자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종의 고육책을 마련한 거죠. 은퇴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세후로 4.8, 이를 역산하면 5억이 있어야 되겠네요. 5억 곱하기 4.8 하면 2,400, 월 200. 또 이와 비슷하게 우량 회사채도 있지만 생략합니다. 넷째 방법, 사는 집으로 주택연금 가입. 가입 조건이 주택의 공시가격을 12억 원까지 상향했죠. 자, 한국의 주택연금은 은퇴자에게 축복이다 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 말입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젠 공시가 12억 이하까지 상향했죠. 시세로 17억 아파트도 주택연금 대상이 된 겁니다. 예로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기준으로 주택가격 8억이고 65세부터 수령할 때 200만원, 주택가격이 10억, 60세부터 수령 시 204만원, 주택가격 12억, 55세부터 수령 시 200만원. 다섯째 방법으로 브라질 국채, 10년 연금리가 10%, 이자는 비과세죠. 결론은 저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가치가 30% 넘게 가격이 폭락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던 브라질 국채가 최근엔 다시 관심을 받고는 있죠. 브라질 경제, 정치가 안정되고 있는 데다 브라질 통화 해와라도 출렁임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이죠. 악몽 이미지를 벗어나자
자산가들이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해와라 가치가 급변동함으로 투자에 유의해야 하고요. 실제 2014년 경제위기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이 투기 부적격 수준으로 강등되고 2018년에는 해와라 가치가 17%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컸던 경력이 있죠. 현재도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투기등급 BB-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은 금리가 좋죠. 연 10%, 또 이자는 비과세라는 점. 자금이 여유 있는 은퇴자는 투자로 포함시킬 필요는 있죠. 단 브라질 해와라 대비 원화 환율이 200 초반 올 때는 괜찮습니다. 이때는 이자 10% 수익에다 환차익까지 기대되겠죠. 자, 계산을 보면 목돈 2억 4천이면 10%, 연 이자 2,400만원, 월 200대죠. 여섯째 방법이 퇴직연금으로. 회사 다니다 퇴직 시 목돈인 퇴직금 맞죠? 사람마다 받는 금액이 다를 텐데요. 자,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 사이의 기간을 소득 공백기라고 부르죠. 다니던 직장에서의 은퇴 연령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고 있어 소득 공백기가 점점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득 공백기에 활용하기 좋은 대표적 노후 자산이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많은 직장인이 이를 간과하고 만 55세 이후 퇴직 시 연금 수령보다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반적이죠. 직장인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지 않고 30년 동안 연 400만원씩만 꾸준히 모아도 원금만 1억 2천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노자산이 되죠. 이자까지 합해 1억 5천이라 보고 은퇴 후에 금액 지정을 매월 200만원으로 하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 지정된 금액을 받겠죠. 얼마 전 시중금리가 치솟았을 때 IRP 퇴직연금 정기예금 5년제 상품 금리가 5%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때 IRP 퇴직연금 상품을 교체하는 것도 운영 방법이죠. 자, 60세부터 월 200씩 받는다고 하면 운영이자까지 감안하면 7, 8년은 받겠죠. 소득 공백기라는 난관을 무사히 통과할 자산이 됩니다. 참고로 사적연금인 개인연금도 동일한 방법이라 생략합니다. 일곱째 방법, 가장 안전한 은행 정기예금. 예전엔 정기예금은 돈 있는 자산가들이나 하는 상품이었죠. 금리가 낮으니까. 최근에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의 예적금이 은행권으로 옮겨가고 있죠. 지난 7월에만도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에 10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른바 새마을금고발 뱅크런,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 때문이었죠. 자, 어쨌든 요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다시 4%, 은퇴자들로서는 좋은 기회죠. 투자의 한 축으로 정기예금도 당당히 편입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금리가 좋을 땐 5년 이자 지급식으로 묶는 거죠. 자, 세전 4%면 세후 3.38. 목돈이 7억 원은 있어야 월 200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목돈 7억 가진 은퇴자 흔하지는 않죠. 끝으로 여덟 번째 방법. 이것저것 안 된다. 월 200 받는 일하면 된다. 요즘 뜨는 택배 분류일 월 200 됩니다. 몸은 좀 괴롭겠죠. 또 배송 일이 늘어나므로 지게차 기사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일종 면허만 있으면 되죠. 알뜰장터나 구인 구직 취업 사이트에 자주 등장합니다. 보통 신입기사 경우 200에서 250 정도 받습니다. 또 빌딩 관리인 월 200 받습니다. 자, 이외에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 200 들어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중개료 주죠. 세금 내죠. 담보대 이자 내고 공실 리스크 등 머리 아프죠. 수익률 5% 맞추기도 어렵죠. 그래서 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은퇴 후 월 200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